대통령 석방이 선고가 미뤄지는 변수가 됐다는 여당의 주장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선 대통령 파면 후 이재명 대표 무죄 이것도 꼬여가는 거 아니냐. 오늘 뉴스탑10도 단연 헌법재판소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가 이제 23일째입니다. 3주가 이제 훌쩍 넘었고요. 지금 시각이 저녁 5시 19분인데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통보가 없는 걸 보니까 이번 주 선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 알겠지만 이제부터 여당은 조금씩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굉장한 이견이 표출됐다.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어도 3명 이상 있다라는 그 상황이 암시가 되는 겁니다. 탄핵 선고기일을 못 잡는 것이 적어도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동의를 못 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난주 14일에 금요일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선고기일을 못 잡은 겁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가장 큰 변수가 생겼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8대0 인용이라면 선고기일 당연히 잡겠죠. 그리고 6대2로 가정하더라도 다수결이 탄핵을 인용시킬 수 있고 또 다수 의견인데 왜 이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죠? 지금 일주일이 지난 21일 금요일에도 만약에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것은 적어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 탄핵이 각하되는데 힘을 실는 재판관들이 다수가 생겼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선고날을 못 잡은 거 보니까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 충돌이 확실하다. 주진 의원 오늘 저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참 선고 날짜 소문만 무성합니다. 저 또한 뭐 이렇게 앵커를 쭉 짧지 않은 시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증권과 정보지 소위 지라시를 받은 적도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일단 팩트 위주로 확인해 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체적인 시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저녁 5시까지 마지노선이다. 그때 못남 공지를 안 하면 이번 주도 물 건너갔다. 이 정도는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쉽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통상의 그 예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인접 기관들과의 질서 유지 협조 차원 그 기한 필요한 기한까지 고려한다면 예. 이틀 정도 하루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일주일 반 동안 계속 오늘 내일 이렇게 해왔는데 예. 실제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게 답답할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지금 심증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밖에서는 또 오늘 내일 하게 되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재판관들의 심증 완성이 안 됐다는 반증인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심증 완성 평의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 절차가 어쨌든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은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조속히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재판관들은 쫓기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은 오히려 되게 속이 탈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야당에서 저렇게 계속 압박하는 부분은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로서는 어쨌든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건 점점 그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 게 100%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의 선고 날짜를 고려한다면 예. 이미 이제 시간상으로는 지나갔죠. 달력을 한번 볼게요. 이 달력 이번 주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제도 사실 헌법재판관 8명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다 마친 뒤에 늦게까지 평의에 임했고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고 통상의 절차 저녁 5시가 마지노선 만약 이번 주에 할 거였다면 근데 지금 일단 5시도 지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번 주에 선고 불가능하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은 1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주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굉장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8명의 재판관. 선고기일을 못 잡는 와중에 구속 취소, 대통령의 석방 변수가 생겼고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어도 3명 이상은 된다는 걸 암시한다.
그 판사 출신인 전상범 변호사님, 주진우의 분석과 본인 생각을 좀 비교하면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동의하는 거는 구속 취소라는 것이 엄청난 변수였다는 겁니다. 아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측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일반적인 사건에는 재판관님들께서 결론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작성해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완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결정 초안을 써옵니다. 인용 결정, 기각 결정, 각하 결정 초안을 써서 그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구속 취소라는 거는 초안에 없던 내용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속 취소를 기점으로 해서 예. 초안을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측면이고요. 그 두 번째 측면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예. 판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일반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인 절차적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 예,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중앙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잘못된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는 구속기간이 넘었다.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구속기간이 넘어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온 것 자체도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두 번째로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한 서류들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예. 그 부분부터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검토할 것이 늘어나서 당연히 구속 취소라는 그 쟁점으로 인해서 선고기일이 바로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애초에 대통령이 석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당시에 공수처가 내밀었던 증거들을 헌재 재판관들이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석방, 구속 취소가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판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선고가 미뤄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어도 3명에서 암시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시점이요. 아까 제가 왜 저녁 5시가 마지노선이었냐,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거였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당시 금요일 오전 11시였는데 물론 아직 지금 저희 저녁 5시 40분이 안 됐죠. 저녁 5시 40분 이틀 전에 통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통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춰보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헌재가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지의 대상이 언론도 있지만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도 있기 때문에 두 양측 다 아직 이렇다 할 헌재 통지, 공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주진우 의원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미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변수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아니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여권에선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구속 취소 자체가 결국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의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구속 취소에서 쟁점이 되었던 뭐 구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특히 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더 크다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구속 취소 결정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금 선고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부적으로 아마 뭐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같이 내릴 것이냐 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주 의원 뭐 말씀처럼 결국에 각하 의견이나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3명 이상 있으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3명의 재판관이 뭐 기각이나 각하로 굳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선고일자 잡고 기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또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을 뿐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구속 취소의 변수가 가장 컸고 국민의힘에서는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게 맞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면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받다면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고를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 그럼 적어도 내부 평의를 하면서 8대 0이거나 7대 1 또는 6대 2 정도로 해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좀 점점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왜 저렇게 미루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6명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만약에 4대 4라면 이거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대 3이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죠. 어제 장동혁 의원이 지금 인용을 창소하는 재판관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재판 지연을 겪고 있는 거고 전상범 변호사님 여기 보면 문영배 대행이 기각 결정을 안 하려고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지연에 대해서는 뭐 구속 취소 변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기각으로 굳혀가니까 못하는 거다라는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선 이런 보안이 중요한 사건에서의 구조에서는 예. 헌법 재판관들도 다른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게 합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예. 일반적인 사건은 나는 기각이다, 인용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다, 기각이다를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평결할 때, 투표할 때 그때서나 밝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대 3이냐, 6대 0이냐, 8대 0이냐 이런 추측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 8대 0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만약에 8대 0으로 갈 정도면 거의 다 이제 선고일이 통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를 좀 중요시 보는 분들이 예. 각하 쪽으로 몇 분이 계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전상무 변호사 말씀은 전원일치, 만장일치 8대 0은 일단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현재는 8대 0으로 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결국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가야 수긍할 수 있다라는 곳에서 결국은 8대 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5대 3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8대 0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보다 각하의 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 헌법재판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각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선 이제 각하를 원래는 생각을 안 했다가 예.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아하. 절차의 면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절차든 어떤 실체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은 흠결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소추의 동일성 관련해서 내란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예.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은 내란 부분을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과연 그 판례가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들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예. 구속 취소라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구금 상태에서 진행된 헌법 재판조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이 조금씩 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하. 그 부분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은 아까 잠시 뒤에 또 만나보겠지만 일단 전원일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으면 그게 5대 3이든 4대 4든 뭔가 진통을 겪는 건 분명하고 그중에 각하가 있을 수 있다. 김진욱 대변인. 여당, 특히 뭐 김재현 전 최고의 주장은 뭐냐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런 진보 성향들은 이미 인용 결정을 다 내려놓고 기각이 많으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기다리는 중이고 그럼 기각을 받아들이지 없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글쎄요, 뭐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 역시도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도 희망을 좀 많이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 그 권한 대행에게 권한 대행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버티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 반대, 기각 또는 각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바꿔낼 수 있는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 그리고 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소신을 바꿔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영배 권한 대행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그동안의 변론 과정들이
어떤 문영배 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이 혼자서 끌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까지 변론이 있었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다 8분의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거쳐서 합의해서 그래서 변론을 진행해 왔다면 지금까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금까지의 헌재에서의 과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이견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대 4가 나왔고 예. 지난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대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재판관들의 성향, 특히 보수, 중도, 진보라는 성향보다는 예. 이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이 사안이 헌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또 중대성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 권한 대행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판단은 저는 제 상식에는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게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크게 3가지인데 아까 전상범 변호사께서는 전원일치 수기인 건 일단 아닌 것 같다. 문구 조율 중인데 뭐 그마저도 알 수 없고 주진 의원의 얘기는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 이견이 있다는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짚어봤듯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통진당 해산 건도 선거 당일에 편결을 했는데 편결은 아까 전 변호사 말씀만 종합해봤을 때 8명이 각각 다른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편결 때 의견을 만약에 표명을 하면 거기서도 중간중간에 뭐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뭔가 의견 조율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결을 할 때는 이제 가장 후임자, 그러니까 말석에 있는 재판관부터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토론을 거치긴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선고 당일이든 전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바꾸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건 본인의 의견을 내고 실제로 자기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혹은 각하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표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바로 곧바로 선고 날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중간에 의견 조율과 충돌보다는 여전히 심리 중이고 절차적 문제를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평의도 아직 마지막 최종 단계인 평결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여러 관측 보도들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아예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제 법사위 소속인데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도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뭐 이런 일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의 얘기를 뭐가 듣고 있는 건지 나가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에 전달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라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지난번에 잘못된 전철을 지금 또한 밟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어제 김용민 의원의 이 말을 보면서 다소 좀 고개를 갸웃했던 게 뭐냐면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선거 빨리 해야 된다는 정보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게 졸속 재판이 되면 시간은 이재명 대표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대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돼서 선고를 빨리 해라 또는 심의를 충실히 해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사람의 재판 관련해서 저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알려지기를 만약에 시간을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끌고 있다라는 사정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 재판의 정의 차원에서. 근데 그런 사정이 알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편파적인 말씀을 하신다. 저 부분은 상당히 정파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김재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문대행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다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사 확인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편결 전에 평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거 보면 저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역대 그래왔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평가한 누군가가 이 평의 과정을 계속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 누군가는 누구냐?
그건 사실 권한대행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리드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김영민 그 의원의 저 말씀은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헌재에 대해서 뭐 신속하게 해달라. 다만 그 객관적 정의에 맞게 해달라 이렇게 부과시키는 건 몰라도 예. 마치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재판 관련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저 재판의 정의 또는 신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얘기는 민주당과 헌재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신 대변인의 저 이야기는 사실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뭐 헌재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지도 않고요. 예. 뭐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내부 평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알려지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지. 사실 뭐 민주당이 뭐 정보를 갖고 있냐 이런 얘기는 뭐 하실 그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김영민 의원이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 그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김 의원님의 저 취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3월 14일 정도가 사실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 예. 예상은 구속 취소라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예. 그 이후에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석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여권에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을 지렛대 삼아서 예. 마치 탄핵 결과나 탄핵 선고가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계속해서 짚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나온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치 사기가 충천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각보단 각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할 거다. 저는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탄핵 각하가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우리 변호인단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각하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사실 이제 그 뉴스타트를 저희 쭉 접해보신 시청자분들은 기각, 뭐 각하 인용 이런 뜻은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계시겠습니다만 소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게 기각이고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못 갖춰서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게 각하다. 그러니까 전상범 변호사님, 아까 절차적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절차만 이게 잘 올라갔으면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계엄 때문에 어느 때보다 높았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설익은 듬성듬성한 절차들 때문이라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아예 팻말을 각하로 바꿔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본적으로 기각이란 얘기는 이 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계엄을 또 해도 된다라는 결정을 쓰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기각의 가능성보다는 절차를 통해서 나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 부담스러운 판단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각하인데 아하. 그건 나는 헌법 위반인지 아니면 중대한 위반인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쪽입니다. 특히 구속 취소로 인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재판관들이 부담스러울 때는 각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판사 출신에서 여쭤보는 건데 판사들도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기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정확히 그럼 대통령이 뭐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내용의 자체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까 기각과 각하 중에 고르라면 각하를 고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네요. 기본적으로 각하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각하의 사유가 있으면 이 사건은 조금 더 간단한 결정문으로 간단한 판결로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판사들의 입장입니다. 예. 본안까지 나가지 않고요. 이 탄핵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예. 각하의 사유가 있다? 그러면 기각을 굳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각하 가능성도 꽤 높게 보세요? 각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예. 이번에 구속 취소로 인해서
각하 결정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상무 변호사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의 석방 구속 취소가 재판 지연뿐 아니라 각하 가능성에 대한 심증도 높이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